자, 상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상지건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사실 뭐 종가 마감 자체가 마이너스 15%두 자릿수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날이었죠. 목요일 날 상한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죠? 예, 그때 거래량과 거의 흡사한 거래량, 즉 여기서는요 굉장히 좀 많은 이탈과 유입이 동시에 이뤄졌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정말로 이 상고심에 대한 결과가 완벽한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당연히 뭐가 더 많았어야 됩니까? 이탈이 더 많았어야 돼요. 근데 이탈 더 많은 상황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온다고 한들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온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악재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렇게 빠질 일도 아니었다. 예. 저는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세력들이 이용해서요, 주가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리기 위한 발포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세력들 CB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올라갔을 때 내가 원활하게 CB 전환 이후에 내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장 첫 번째로 수익 보고 있는 개인들을 최대한 많이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CB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들은 올라갔을 때 내 물량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한다는 거예요. 한정된 신규 수급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CB 물량을 전부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이미 막바지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CB가 언제 전환되는지. 이 상승 결국에는 CB를 매도하기 위한 테마주의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자, CB를 전환해서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 세력의 특징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물량을 확인해 봤을 때,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5천원짜리가 230만 주 나와요. 언제? 5월 22일 날. 자, 우리 시장에는 권리 공매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이 확정이 된 물량에 대해서 자, D-2 이 거래 이전에 뭐 할 수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 매도로서 전체 물량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5월 20일까지가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CB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뭡니까?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사놓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유통을 할 수 있게 유통 물량 자체를 추가 상장으로서 늘리는 겁니다. 그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게 됐을 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물량이 지금 현재 전체 유통 물량이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640만, 650만 주 정도 되는 이 상지건설에서 그의 3분의 1이 넘는 230만 주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애초에 이 상지건설은 테마주의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자, 요것만 보면 됩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 상지건설의 세력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상지건설의 최대 주주는요, 누굽니까? 중앙첨단 소재예요. 그죠? 이 중앙첨단 소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엔캠, 광무, 요런 애들이 엮여 있거든요. 자, 중앙첨단 소재 가서 한번 볼게요. 중앙첨단 소재. 광무 보이고, 엔캠 보이고, 아틀라스 8000 보이죠? 자, 요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이 광무라는 거는요, 옛날에 이제 릭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자, 상호를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광무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이 중앙첨단소재 최대 주주인 광무, 이 광무의 또 최대 주주, 그리고 아틀라스 8000. 자, 아틀라스 8000 누구 겁니까? 오정강 대표 거예요. 오정강이 누굽니까? 자, 엔캠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엮여 있어요. 엄청나게 분잡하게 엮여 있지만 요거 어떻게 시작됐는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19년도에 MR팜 제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MR팜 제천이라는 회사가 릭스솔루션, 지금의 광무에 자,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돈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100억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 아틀라스 8000이고, 이 아틀라스 8000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오정강 대표 거라고 했죠. 이 MR팜 제천 누구 거였어요? 오정강 대표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엮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천나 소재도 마찬가지로 CB 장사, 그리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CB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까지 CB를 어떻게 발행을 했고 어떻게 전환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야, 얘네들은 애초에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이 CB를 발생시키는 시점에 맞춰서 비싸게 매도하기 위함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작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작년에 정리될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올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중앙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326만 주의 엄청난 시비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엔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11회차부터 13회차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량 326만 주, 이때 당시에 유통 물량이 1000만 주가 안 됐어요. 근데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유통 물량 12로 있었었는데, 자, 그게 언제 전환됐습니까? 5월부터 8월 7월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계속해서 시비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런 조정은 반드시 나왔었고, 지금 상지건설의 위치는 어디다? 이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 나왔죠. 뭐 하면 됩니까? 상지건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잡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미 주가는 올려놨고 장악은 끝났고, 결국엔 세력들은 자, 시비가 언제 전환된다? 5월 22일 5월 20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주가를 빠르게 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월 22일 날 상지건설의 시비가 나온다는 것 또한 잊어먹을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세력들은 빠르게 올림으로써 거기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함으로써 들어오는 신규들에게 그 물량을 넘기고 나가려고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안전하게 매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매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뭘 보면 된다? CB를 보면 된다. 사실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CB가 공시 전환된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조정 나올 거니까 그때 먼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앞으로도 최종 매도까지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제가 세력이라면요, 어차피 악재 나왔겠다, 이 악재를 이용해서 내가 장악한 구간 내에 남아있는 개인들을 한번 강하게 털어내고 올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한 매수를 준비 중이라면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이걸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2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나오게 되면은 바로 타점 알려드릴 거고, 최종 매도 타점까지 그 과정에서 N자형이 나오게 되면은 왜 N자형이 나오는지, 고점에서 단기적 고점 눌림목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갈 거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건데, 이거는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으로는 늦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는 거고, 받아보시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할 때 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번호 요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상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지만, 사실 손실이 크신 분들은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이후에 남아있는 상승치를 나중에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반토막에서 작살나는 거를 견뎌냈는데, 야, 보상이 이거밖에 안 돼? 기분 나쁘다. 예,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추가적인 현금 투입 조금이라도 해서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면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평균 단가 낮춰야죠. 근데 난 더 이상 현금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암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지만서도 이게 상승만을 거듭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예. 올라가면서 N자형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세력들이 구간마다 개인들 털어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급락을 수급으로서 포착해낼 수 있고, 나오기 전에 뭐 한다? 떨어질 거 알았는데, 자, 매도 왜 안 합니까? 매도하고 다시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통해서 뭐가 확보되죠? 현금이 확보되잖아요. 이 현금을 토대로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돼요.
이게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유연한 대응 전체적인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했다라면 이 의도 내에서 결국엔 최종 도착지 뭡니까? 세력들의 엑시트가 나오는 구간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주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 자체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미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우위에 있는 장점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느냐는 여러분들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가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거점에서 매도하는 것 뿐이다라고 단정 찍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함께 대응하고 있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하던 대응이 얼마즈 대응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상지건설 최프로로 한번 검색을 하셔도 제가 언제부터 영상 찍은지 보면 나오는데 자, 유연상 하지만 고점 멀었다. 자, 사실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죠. 왜? 유연상이 나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올라왔습니다. 그죠? 10연상까지 갔어요. 예. 왜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까? 결국에는 CB가 이 상승의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정지가 나오더라도 또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CB 세력들은 더 올릴 거니까. 실제로 거래 정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의 상한가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자 공시가 나오면은 준비해라. 뭐 매달 준비.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공시. 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상한가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라갔지만 내려왔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시를 보고 대응했다라면은 결국엔 뭡니까? 급락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모든 근거들이 앞에서 우리가 하는 대응이 정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지건설에서만큼은 CB를 보고 따라가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저는 이 CB가 전환되는 시점, 전환사채가 어떻게 이 세력들의 의도대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적 관찰하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편하게 남기셔서 당장 수요일부터 변동성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